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께서 튼살 크림을 바르는 올바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튼살 크림 바르는 시기 언제 바르면 제일 좋을까요? 튼살은 영어로 스트레치 마크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치 마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튼살이 잡아당기거나 하여 길이 혹은 폭 등을 늘린 흔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튼살은 좋지 않은 색상과 빛깔을 가지고 있는 흉터의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옅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튼살은 붉은색 또는 자주색으로 시작이 돼서 지방 축적이 많은 신체 부위에 주로 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유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나 임신과 같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튼살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튼살이 유발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튼살의 유발 원인에는 사춘기, 임신, 보디빌딩, 호르몬 대체 요법 등에 의한 호르몬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으로 어떤 것이 튼살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유발되는 튼살의 경우에는 코르티손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코르티손 수치 증가는 피부의 유연성을 감소시켜서 튼살의 유발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튼살이 예를 들어서 피부가 조금 더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피부가 마치 찢어지는 것처럼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쉽게 유발이 될 수 있어서 튼살의 유발 가능성이나 심각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의 급격한 증가나 임신, 청소년의 빠른 성장 등 튼살의 유발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 내용은 임산부의 튼살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튼살은 주로 임신 후기에 유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배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나 허리에도 잘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튼살의 예방을 위해서 튼살 크림을 꾸준하게 바르는 것에 사실 의존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튼살 크림이 임산부의 튼살 유발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튼살 크림과 같은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튼살 예방에도 불구하고 유발된 튼살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튼살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에는 아직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튼살이 생겼을 때 튼살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튼살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튼살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각질 제거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세 박피술을 통해서 박피를 통해서 튼살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트레티노인과 같은 레티노이드 연고를 활용돼서 이제 튼살이 유발됐을 때 초기에 관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임신 중에는 트레티노인 연고와 같은 국소 레티노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화학적 각질제의 사용과 레이저 치료 그리고 보습제의 사용에 튼살 개선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각질 제거 성분이라서 임산부께서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튼살 크림인 보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와 레이저 치료 방법 없이 보습제만 사용했을 때 튼살 크림만 사용했을 때 튼살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보습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튼살을 개선할 수 있고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튼살 크림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튼살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습을 통해서 튼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향을 튼살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튼살의 붉은 선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튼살 크림을 쓰는 것이 쓰지 않는 것보다 좋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튼살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튼살 크림 사용 원칙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튼살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습이 부족할 때마다 튼살 크림을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고,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위해서 튼살 부위에 튼살 크림을 수시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튼살 크림과 함께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튼살 크림을 사용하기 좋은 가장 좋은 시기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바로 사용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튼살 크림을 꾸준하게 처음부터 잘 사용하면 튼살의 생성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튼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튼살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튼살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식물성 오일 성분들을 제가 그대로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성 오일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스 오일이나 바디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결론적으로 튼살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습제들로 튼살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피부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튼살의 예방과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